도연은 아침 식탁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테이블 건너편에는 아내 서연이 분주히 아들의 도시락을 챙기고 있었다. 초등학교 3학년인 아들 도윤은 식빵을 한 입 베어 문 채 만화책에 열중하고 있었다. 도윤아, 책 좀 내려놓고 밥부터 먹어. 도연이 아들의 책을 슬쩍 치우며 말했다. 조금만 더! 여기서 딱 중요한 장면이야! 도윤이 억울한 얼굴로 반항했다. 아빠 말 들어라. 밥 먹을 때는 밥에 집중해야지. 서연이 한마디 거들었다. 도윤은 투덜거리며 책을 내려놓고 마지못해 밥을 입에 넣었다. 도연은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겉으로 보기에 도연의 삶은 평온했다. 안정적인 직장, 사랑스러운 아이, 그리고 10년차 결혼 생활. 하지만 그는 요즘 서연의 행동이 조금씩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 서연은 요즘 들어 자주 늦게 들어왔다. 원래도 동창들과 만나기를 즐기는 편이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빈도가 잦아졌다. 오늘도 늦어? 도연이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며 물었다. 응, 동창들이랑 약속 있어.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이라. 서연이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정리했다. 요즘 자주 만나네. 무슨 특별한 모임이라도 있어? 서연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냥 다들 바쁘다 보니까 한번 모이면 오래 같이 있고 싶어져서 그래. 도연은 석연치 않았지만 더 캐묻지는 않았다.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서 각자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이 불안함은 점점 커지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도연은 거실 소파에서 깜빡 잠이 들었다가 새벽녘에 깨어났다. 집안이 조용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그런데도 서연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뭐지? 너무 늦었는데. 그는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통화 중이었다. 몇 분 후 다시 시도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마음 한구석에 불길한 기분이 엄습해왔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피곤한 얼굴로 집에 들어왔다. 어제 어디 있었어? 도연이 다가가 물었다. 아, 늦게까지 이야기하다가 친구 집에서 잤어. 먼저 자지 그랬어? 서연이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하지만 도연은 쉽게 넘길 수 없었다. 그의 시선이 테이블 위에 놓인 서연의 핸드폰으로 향했다. 잠금이 풀려 있었고 화면에는 민수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그는 서연의 전 남자친구였다. 잘 잤어? 어제 너무 좋았어. 순간 도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서연아, 이거 뭐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서연은 깜짝 놀라며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도연은 믿을 수 없었다. 단순한 동창회가 아니라 그것 이상이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병실에는 낮은 신음소리와 함께 아기의 울음이 울려 퍼졌다. 서연은 땀에 젖은 얼굴로 창백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곁에는 전 남친인 민수가 서 있었고 문 앞에서 주저앉은 채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는 도연이 있었다. 내가 이 순간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도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이 아이는 자신의 피를 나누지 않은 존재였다. 하지만 병실을 가득 채운 울음소리는 너무도 작고 연약했다. 그는 천천히 다가갔다. 아이는 괜찮아?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길은 온전히 갓 태어난 아기에게 향해 있었다. 아이 민주는 2개의 세계를 오가며 자랐다. 엄마의 품에서는 따뜻함을 느꼈지만 아빠의 눈빛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차가움을 마주. 도연은 아침 식탁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테이블 건너편에는 아내 서연이 분주히 아들의 도시락을 챙기고 있었다. 초등학교 3학년인 아들 도윤은 식빵을 한 입 베어 문 채 만화책에 열중하고 있었다. 도윤아, 책 좀 내려놓고 밥부터 먹어. 도연이 아들의 책을 슬쩍 치우며 말했다. 조금만 더! 여기서 딱 중요한 장면이야! 도윤이 억울한 얼굴로 반항했다. 아빠 말 들어라. 밥 먹을 때는 밥에 집중해야지.
서연이 한마디 거들었다. 도윤은 투덜거리며 책을 내려놓고 마지못해 밥을 입에 넣었다. 도연은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겉으로 보기에 도연의 삶은 평온했다. 안정적인 직장, 사랑스러운 아이, 그리고 10년차 결혼 생활. 하지만 그는 요즘 서연의 행동이 조금씩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 서연은 요즘 들어 자주 늦게 들어왔다. 원래도 동창들과 만나기를 즐기는 편이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빈도가 잦아졌다. 오늘도 늦어? 도연이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며 물었다. 응, 동창들이랑 약속 있어.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이라. 서연이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정리했다. 요즘 자주 만나네. 무슨 특별한 모임이라도 있어? 서연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냥 다들 바쁘다 보니까 한번 모이면 오래 같이 있고 싶어져서 그래. 도연은 석연치 않았지만 더 캐묻지는 않았다.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서 각자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이 불안함은 점점 커지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도연은 거실 소파에서 깜빡 잠이 들었다가 새벽녘에 깨어났다. 집안이 조용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그런데도 서연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뭐지? 너무 늦었는데. 그는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통화 중이었다. 몇 분 후 다시 시도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마음 한구석에 불길한 기분이 엄습해왔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피곤한 얼굴로 집에 들어왔다. 어제 어디 있었어? 도연이 다가가 물었다. 아, 늦게까지 이야기하다가 친구 집에서 잤어. 먼저 자지 그랬어? 서연이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하지만 도연은 쉽게 넘길 수 없었다. 그의 시선이 테이블 위에 놓인 서연의 핸드폰으로 향했다. 잠금이 풀려 있었고 화면에는 민수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그는 서연의 전 남자친구였다. 잘 잤어? 어제 너무 좋았어. 순간 도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서연아, 이거 뭐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서연은 깜짝 놀라며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도연은 믿을 수 없었다. 단순한 동창회가 아니라 그것 이상이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병실에는 낮은 신음소리와 함께 아기의 울음이 울려 퍼졌다. 서연은 땀에 젖은 얼굴로 창백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곁에는 전 남친인 민수가 서 있었고 문 앞에서 주저앉은 채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는 도연이 있었다. 내가 이 순간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도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이 아이는 자신의 피를 나누지 않은 존재였다. 하지만 병실을 가득 채운 울음소리는 너무도 작고 연약했다. 그는 천천히 다가갔다. 아이는 괜찮아?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길은 온전히 갓 태어난 아기에게 향해 있었다. 아이 민주는 2개의 세계를 오가며 자랐다. 엄마의 품에서는 따뜻함을 느꼈지만 아빠의 눈빛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차가움을 마주했다. 아빠, 나랑 같이 놀아요. 도연은 순간 머뭇거렸다. 이 아이가 너무도 익숙한 듯 다가오는 모습에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는 아이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고는 몸을 돌렸다. 서연은 그런 도연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제발 민준이를 사랑해 줄 순 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하지만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민주는 점점 더 외로움을 느꼈다.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엄마는 바빴고 아빠는 가까이 있지만 멀게만 느껴졌다. 엄마, 아빠가 나한테 왜 화난 것 같아?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아이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혼자만의 세계로 빠져들기 시작했다. 어느 날 도연은 민준이 혼자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아이는 2사람을 그렸는데 아빠는 얼굴이 없었다. 도연의 가슴이 묵직해졌다. 이혼해줘. 이제 더 이상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어. 도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
하지만 도윤이는 그 애는 어떻게 해?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다.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민준을 사랑할 수 있을까? 아니, 사랑해야 할까? 그는 고민했다. 이 아이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내 감정보다 중요한 건 이 아이의 삶이다. 서연은 민수와 함께 새로운 가정을 꾸리기 시작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서연과 민수가 함께 장을 보고 민준과 도윤을 데리고 공원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도연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정말 행복할까? 그러나 도윤이 돌아왔을 때의 표정은 어딘가 공허했다. 집에 돌아온 도윤은 도연을 향해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아빠, 오늘 엄마랑 같이 놀았어. 그래. 즐거웠어? 도윤은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도연은 아이가 부모 사이에서 혼란을 겪고 있음을 직감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도윤은 점점 더 말수가 줄어들었다. 어느 날 도연은 도윤이 창가에 앉아 먼 곳을 바라보는 모습을 발견했다. 무슨 생각해? 그냥 아빠랑 엄마랑 같이 살면 좋을 텐데. 도윤이 작게 중얼거렸다.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서연에게 복수하고 싶었지만 그 선택이 도윤에게도 상처를 주고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도연은 도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결심했다. 그는 주말마다 아이와 공원에 가고 같이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냈다. 도윤아, 네가 원하는 가족은 어떤 모습이야? 도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다. 아빠랑 엄마가 싸우지 않는 거. 그리고 나를 항상 사랑해주는 거. 도연은 그 말을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었다. 도연은 서연을 찾아갔다.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문을 열었다.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서연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도연을 집 안으로 들였다. 두 사람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도윤이 때문에 왔어.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하고 있어.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서연은 고개를 떨궜다. 나도 알아. 하지만 이제 와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우리가 서로를 미워할수록 가장 상처받는 건 도윤이야. 우리 감정을 내려놓고 도윤이를 위해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자. 서연은 한동안 침묵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도연과 서연은 서로의 감정을 조금씩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도윤을 위해 협력하며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시 고민했다. 어느 날 도윤이 활짝 웃으며 말했다. 아빠, 엄마랑 같이 밥 먹으니까 좋아. 도연과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비록 같은 가정을 이루진 못했지만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도연은 생각했다. 완벽한 가족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이 방식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최선이라면 나쁘지 않겠지. 그는 도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짐했다. 이제는 아이를 위해 진정한 가족이 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도연은 도저히 서연과 민수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들은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배신의 상처 속에 살고 있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 도연은 그들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들의 관계를 폭로하는 등 여러 방법을 시도했다. 하지만 그런 행동들은 그를 더욱 어두운 길로 몰아넣었다. 그 와중에 도윤은 점점 더 아빠인 도연과 거리감을 느꼈다. 어느 날 아이가 조용히 물었다. 아빠, 나한테 화났어? 그 말에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복수에 몰두하는 동안 자신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도연의 삶은 점점 더 피폐해졌다. 그는 서연과 민수에게 복수를 할수록 점점 더 외로워졌고 자신조차 변해가는 것을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윤이 감기에 걸려 병원에 입원했다. 도연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서연과 민수가 먼저 와 있었다. 도윤은 아빠를 보자마자 힘없이 웃었다.
아빠, 나 괜찮아. 근데 이제 안 싸우면 안 돼. 그 순간 도연은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이 몰려왔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날 이후로도 도연은 복수의 길을 계속 가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이미 아이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도윤은